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이 이른바 준종합병원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원광대병원 등 3차 종합병원은 응급실과 일부 진료 과목들이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병원과 군산의료원 등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등으로 인해 여름철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익산 목천포천의 생태복원이 본격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목천포천을 도심 속 조류 탐방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연대이어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대거 파업한 원광대병원은 환자 수가 줄고 익산병원과 군산의료원 등 2차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은 늘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전공의 집단 행동. 전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환자를 분류해 이송하면서 원광대병원 응급 이송 환자는 감소하고 익산병원, 군산의료원 등 2차 병원 이송 환자는 증가했습니다. 전공의 90여 명이 파업한 원광대병원은 전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원광대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도 많이 들었지. 환자들 안 받으니까 일반 환자는 특히 더 안 받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지난 17일부터 성형외과, 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진료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안과, 소아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의 응급실 야간 진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원광대에서 약 900m 떨어져 있는 익산병원은 전보다 분주했습니다. 익산병원 방문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응급차들이 연달아 몇 대씩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될 길 없은 게 이것도 막 돌아쳐. 원대 영향도 같이 솟아있죠. 평소에도 좀 많이 들지만 원대 영향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한편 군산의 2차 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수는 늘었지만 환자 수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포함된 전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북대 비대위는 오늘, 원광대 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처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고 교수들도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당장 의료 현장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15일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는 20개 의대가 참여해 16개 의대가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산 삭감과 타당성 재검토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예고돼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 예산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의해 78% 삭감된 후 국회에서 일부 복원됐습니다. 또 국토부가 오는 6월까지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해 공항 착공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하반기에 건설이 확정된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과정 등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늦춰진 공항 조성 일정에 또다시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측 해역의 해파리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군산시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 보름달 물 해파리 성체로 인한 어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유생 제거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는 성체로 성장하기 전에 선체 하부나 수중 구조물 등에 부착해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 잠수부를 투입해 제거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익산시가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시는 농촌지역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특화공간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옛 하멸읍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합니다. 복합문화공간 1층에는 실내 농구게임, 탁구대 등이, 2층에는 북카페, 음악 영화 감상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협업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담 예술가와 우리 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지역 예술가 8명과 소상공인 점포 8곳을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지역 예술인은 200만 원의 활동비를, 소상공인은 425만 원까지 점포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예술가가 점포 간판과 인테리어, 상품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군산 직장인 평균 연봉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군산 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3,767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233만 원의 86.8%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울산과 비교하면 1,000만 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도내 전체 면적 가운데 33%는 생태적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의 2024년 생태 자연도 현황을 보면 도내 1등급 지역은 369제곱킬로미터, 2등급 지역은 2282제곱킬로미터입니다. 1, 2등급 지역을 합한 면적은 도내 전체의 33%입니다. 1등급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이자 생태계와 경관이 우수한 곳이며 2등급은 잠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익산 석탄동 일대의 목천 포천은 불법 폐기물과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 여름철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인데요. 이곳의 생태계를 복원해 도심 속 조류 탐방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주민설명회를 연 데 이어 실시 설계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농경지로 둘러싸인 익산 석탄동의 목천포천 일대. 한때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했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불법 폐기물과 불법 경작 등으로 청정 생태계가 훼손된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그 추출물들이 쌓여갖고. 이러한 목천포천에 대한 생태계 복원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익산시는 18일 동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갖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훼손된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생태 수로로 만경관과 목천포천을 연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침수 피해 예방도 병행됩니다. 여기가 침수가 될 수 있다. 비가 너무 요즘 많이 오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뚝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 뚝을 이렇게 더 높인다든지. 특히 생태계 복원을 통해 도심 속 조류 탐방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황새와 노랑부리 저어새, 물총새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먹이 사슬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양서류 서식 공간도 만들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연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은폐형 조류 탐방 시설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농경지 관리 방안도 마련됩니다. 비가 왔었을 때 하천이라든지 이런 걸로 흘러 들어오는 거를 조금은 저감을 하면서 좀 덜 들어오도록 식재라든지 완충 수림대에서 좀 막아주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다는 거죠. 익산시는 실시 설계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전체 면적 15만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목천포천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강살내기 네트워크 익산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복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야생조류 서식지에서 환경 오염지로 전락해버린 목천포천 일대. 이제 다시 예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다음 달 10일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으면 거소투표를,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으면 선상투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한 유권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자신의 교육 분야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진로융합교육원 설립과 원광대 글로컬대학 지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진로융합교육원이 설립되면 농생명과 식품 분야 직업체험과 진학 지원, 진로 심리검사, 학부모 진로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병도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사무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익산의 확실한 발전을 완성하겠다며 조만간 일자리 창출과 교육도시 조성, 노인 및 농촌 맞춤 공약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군산 지역 6교에 내걸린 총선 투표 동료 현수막에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숫자가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시내 6교 4곳에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현수막에 그려진 기표 모양에는 숫자 1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현수막은 모두 회수된 상태입니다. 오지성 군산 김제 부안갑 후보는 숫자 1은 민주당 후보의 번호로 군산시장이 이를 홍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군산시는 원래 시안에서 숫자 1이 없었고 현수막 용역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귀가하던 며느리가 집 마당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1분쯤 익산 성당면에서 귀가하던 며느리 A씨가 마당에 있던 시어머니 B씨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B씨가 마당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군산 선유도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군산 선유도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불을 껐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도로 파임 현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긴급 보수를 마친 포트홀은 모두 988개입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무려 2.5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포트홀 발생이 늘어난 것은 해빙기 강우량이 236.7mm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북이 0.0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 전셋값은 모두 0.49%가 올라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고병원성 AI 발생 피해를 본 농가와 업체에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방역 조치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업체입니다. 농가에는 가축 구입비를 최대 10억 원까지,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부화장 등에는 원료 구입비, 운송비 등 운영자금을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금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지원 신청은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 축산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1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 삼봉지구를 잇는 도로 확장과 김제 진봉과 전주 장동 구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 등입니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교통,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건의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불거진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 48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1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2일 부동산 법인 사무실과 대표 등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지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폭력 조직원을 붙잡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등의 혐의로 20대 폭력조직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군의 한 술집에서 같은 또래의 지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지인이 폭력 조직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범행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2일 하절기 군산공항 간편 운항 보도와 관련해 간편이 아니라 현행 유지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군산에서 제주 운항 편수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3편에서 4편으로 증편됐다가 10월 30일부터는 다시 3편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증편했다가 줄여 지금까지 유지했고 올 하절기에도 운항 편수는 3편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경균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나 사장은 취임식에서 새만금 개발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통합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응하고 새만금 수변도시 분양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새누리당 전주 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 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긍정평가 조사에서 4개월째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광역단체장 긍정평가에서 김 지사는 65%로 전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활기찬 도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으며 풀코스와 10km, 5km 등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올해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26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군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다 인원 참가팀 시상과 5인 1조 청소년 10km 단체전, 10인 1조 혼성 10km 단체전, SNS 해시태그 베스트 컨텐츠상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을 대표할 음식점을 선정합니다. 군산시는 대표 맛집을 발굴하기 위해 영업 신고 후 3년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맛집을 추천할 수 있고 영업자 직접 신청과 외식업 단체 등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현장 평가와 전문가 최종 심의를 거쳐 대표 맛집에 선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위생용품, 홍보 등이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군산 대표 맛집은 37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희망연대가 익산 여행 코스를 기획할 시민 100팀을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3명에서 5명이 한 팀을 이뤄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들 100팀은 다음 달 15일부터 27일 열리는 팀별 모임을 통해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최종 선정된 20개 팀의 여행 코스는 실전 여행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여가 문화 확대를 위해 승마 체험을 운영합니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지역 초중고등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오는 24일까지 호스피아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승마 체험은 대상자 선정 이후 4월 초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론 수업,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말 타기 등이 진행됩니다. 벚꽃 향기 휘날릴 봄을 기다릴 많은 이들에게 군산 시립합창단이 찾아옵니다. 4월 4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16회 정기연주회 영화 음악으로 보다가 열리는데요. 주광영 상임 지휘자의 지휘 아래 영화와 뮤지컬에 삽입됐던 곡들을 스크린의 영상과 함께 합창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며 전석 무료입니다. 예매는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도에서 14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